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운동신경을 자라간 여성 A씨. 얼마 전 남자친구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남성이 시비를 걸어와 양측이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는데 심지어 A씨에게도 욕을 하며 공격을 가해온 상대 남성. 그러자 A씨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남성을 밀치면서 술집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바탕 혈투가 벌어진 후 결과는 A씨가 밀친 남성이 골절상을 입어 전치 13주 진단을, A씨는 다치긴 했으나 전치 2주에 불과한 상황. 상대 측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고 아예 입원까지 했으니 A씨는 어떡하죠? 진짜 반전이 좀 숨어 있긴 했었네요. 일단 A씨와 일행도 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의 진단 주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온 사건입니다. 일단 전치 13주와 2주라고 하면 각각 얼마나 다친 건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특별한 외상이 없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이런 호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까지고 피가 난다거나 멍든 정도, 이 정도가 딱 전치 2주 정도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데요. 그러네요. 네, 근데 안화골절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얼굴뼈가 금이 갔다든지 아니면은 팔뼈가 부러졌다 이런 경우에 보통 전치 8주가 많이 나오고, 지금 상황처럼 전치 13주라면은 그러면은 치료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갈비뼈, 늑골에 금이 갔다든가 아니면 여러 군데를 복합적으로 다쳤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의뢰해주신 A씨 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치지는 않아서 이거 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같이 싸우기도 했고 이거 남녀 차별은 아니지만 성별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까지 진단 주수 차이가 날까 싶기도 하지만 주변에 싸울 때 위험한 물건이 있거나 하면 또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보통 이런 쌍방폭행 사건에서 조금 저렴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많이 다친 사람이 장땡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다친 사람이 장땡이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A씨가 좀 억울하다고 볼 수 있죠. A씨가 좀 운이 없는 케이스인데요. 아무리 상대방이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좀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여성 A씨가 밀었는데 그때 의자에 걸려서 잘못 넘어졌다. 아니면은 넘어졌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 그런 경우라면은 이렇게 좀 운 없게 많이 다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개요에서 보면요. 상대 남성분이 욕을 하면서 먼저 공격을 했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밀쳤다고 했거든요. 그럼 정당방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사안에서 저희는 A를 변호했었으니까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정당방위가 성립을 하려면은 일단 침해의 정도와 그다음에 방어행위의 정도 이런 걸 구체적으로 참작을 해서 그 방어행위가 그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일단 남다른 운동신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A는 여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 남성이 먼저 A의 남자친구를 진짜 많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또 A에게도 욕을 가하면서 공격을 가했고, 그리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좀 소극적으로 이제 그 남성을 밀친 경우니까 네. 그 방어 행위도 굉장히 적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이 입은 피해도 전치 13주라고 하지만 그 옆에 물건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네. 또 시간만 지나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골절상이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A의 방어 행위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용인될 정도로 보이고요.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일단 네. 정당방위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도 네. 이 남자친구들이 막 싸우면은 누가 먼저 때렸어, 아니면 네. 누가 더 많이 다쳤어 이런 얘기들 분명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법적에서는 이 둘 중에 어떤 걸 더 우선으로 보세요? 일단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둘 다 중요한데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은 네. 누가 먼저 때렸나가 조금 범행을 누가 유발했느냐와 관점에 있어가지고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안에서도 이제 상대방이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정당방위를 조금 검토해 볼 수 있었던 것도, 일단 남성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남자친구를 때렸고 그다음에 A에게도 욕을 하면서 막 때리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 법적 처벌을 받을 때도 이렇게 누가 먼저 때렸냐에 따라 가지고 기소유예가 결정됩니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먼저 때리는 걸 선빵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약간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절대 먼저 때리면 안 되고 먼저 맞고 때려야죠.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대로 두 손을 놓고 있다가는 만약에 A 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솔직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A 씨에게 필요한 변호사의 지혜도 한번 정리해서 들어볼까요? 네, 이 사건은 일단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가 된 사건인데요. 일단 공판 단계까지 갔었으면 정당방위를 주장해서 끝까지 다퉈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그 남성을 이제 합의할 것을 권유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변호인들이
강력하게 정당방위를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남성도 이제 처벌 불원서를 내고 저희도 처벌 불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유예로 마무리가 됐고 이렇게 이제 쌍방폭행이 발생한 경우에 이게 당사자 간에는 이제 감정이 골이 깊기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가서 합의도 좀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어쨌든 평범한 사람도 진짜 한순간에 전치 10몇 주씩 되는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사건인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폭행 사건은 워낙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억울하게 누명을 입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시는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요. 서울전화 02-2638-3938, 문자는 샵 3989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